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임금을 하다가 중도에 쫓겨난 임금이 몇 분 계시죠. 단종임금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세조 찬탈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많은 선비들이 슬펐습니다. 또 한 번은 정말 그 연산군이라고 하는 정말 얼처구니 없는 스스로 임금 되기를 포기했던 그 스님의 광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고 그 임금도 역시 쫓겨났습니다. 연산군 그냥 물러난 게 아니었습니다. 민심이 아주 심각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막 수없는 익명서, 요새 말하면 유인물이 돌았습니다. 어떤 임금의 절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끊듯이 하는가. 또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완전히 결단났습니다. 신하들한테는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는 물건패를 목에 걸고 이렇게 충성서약을 강요했습니다. 항상 선비들, 그래서 당시 신하들은 언제 목숨을 아낄지 전전긍긍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마침내 사느냐 죽느냐 생존 게임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때 전라도에서 반정의 기운이 솟았습니다. 진성대군을 추대해야 된다. 당시 군중의 사치, 연산군의 광난을 비판에다가 쫓겨왔던 김준손이나 이과 같은 선비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배객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통문을 돌리고 누가 더 그런 의사를 여러 고을에 알렸겠습니까? 당시 옥과현감이었던 김계라고는 학자 관료였습니다. 장성 황룡명 출신이죠. 본가는 영광이고요. 정말 1501년에 문과급제하고 홍문관에 지냈다가 이렇게 옥과현감으로 내려왔었는데 이 김계가 활약하면서 아주 호응이 아주 빨랐어요. 그래서 9월 10일 날 강완루에서 출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완루에서 바로 이렇게 서울로 진격하게 되면은 반란인가 반정인가 이 혼란이 일어나서 큰 이렇게 내전이 일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도성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성에 알리면서 도성에 호응이 없으면은 진성대군을 호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 김계 옥과현감이 경문을 가지고 서울로 출발하던 그날 밤 남녘의 통보를 그 흐름을 이미 알았던 박원종, 유순정 같은 분들이 궁궐을 갑자기 장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종반정입니다. 인심이 떠나면 국왕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일대사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나라를 향한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공신선정부터 엉망으로 했습니다. 뇌물이 오고 가고 또 인사도 남맥상을 거듭했습니다. 공신과 외척본의로 전부 관직을 나눠갖고 해서 그래서 도처에 탄식이 일어났습니다. 공신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다시 병들었다. 이때 참 반정의 기반을 전라도에서 이끌어냈던 옥과현감 김계는 깊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옥과현감 임기를 마치고 서울 홍문관으로 복귀를 했을 때도 가서도 여러 번 가서 규탄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난 쫓겨난 임금처럼 외척과 소인배들을 등용하다가는 또 나라가 되겠습니까? 결국 김계는 서울의 관직생활, 좋은 벼슬생활을 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바로 부안순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연거푸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거의 한 5년 정도 심요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부모 이런 슬픔에 또 그리고 그 고된 심요 생활 중에서 아주 병이 아주 덮쳐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몸을 좀 추스릴까 하고 고창 바닷가로 요새 말하면 해수찜을 갔다가 그냥 거기에서 풍랑을 맞아서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했습니다.
참 최후가 처량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홀로 울며 그 너를 따랐을 뿐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이웃마을 김영이라는 분이 그냥 확 뛰어나가서 통곡하면서 호상을 해서 장사를 치르게 됐는데, 그 김영이라는 분이 그 훗날 우리 그 하석 김인우 선생의 부친이 되시는데, 이때 박상 선생이 아주 그냥 혼백을 붙잡는 아주 280자 되는 그냥 긴 장편 만시를 보냈습니다. 참 얼마나 기억이 애특했으면 그렇게 길게 적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나와 문장은 쌍비겠지만 그대가 이름을 먼저 알렸고, 홍문록에 번갈아올지만 그대가 훨씬 훌쩍 뛰어넘었지, 뭐 이런 어떤 시를 지어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김계 선생은 쉽게 잊혀졌는데, 지금 그 황룡강 쭉 내려보면은 황룡면 신월이 신촌마을의 수산사에 지금 조금 이렇게 작은 이렇게 사후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만사를 보냈던 박상 선생은 당시 이 담양부사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게. 내려와 있었는데, 예. 근데 박상 선생이 이제 담양부사로 내려와 계셨었는데, 그럼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김계 옥가영감 하실 때 막 이렇게 반정을 향한 의병 공문을 막 경문을 사방에다 전달하고 광안로 출정을 준비할 때,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들키지 않겠습니까? 그때 전라도의 이목을 이렇게 쏠려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브리 장살 사건이라는데, 바로 박상 선생이 결행을 했습니다. 우브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연산군 애첩의 백견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그 뭐 좀 좋은 이름으로 부르면은 숙화라고 하는 연산군 애첩의 애비예요. 애비인데 엄청나게 포악스럽게 자기 딸이 연산군 애첩이 된 것을 기화로 삼아가지고 선이 그냥 이웃 사람을 강탈하고, 부녀자를 그냥 약탈하고 아주 그냥 나쁜 짓을 아주 골라서 하는 사람. 뭐 그 다 임금이 다 조장을 한 것이고, 또 임금도 불러서 그 사람한테 술을 내리고 당상관이란 벼슬을 막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결국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 우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응징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 뒤에 연산군이란 엄청난 이게 폭군이 뒤에 이렇게 뒷배를 봐주고 있으니까 이게 할 수가 없었는데, 바로 우리 박상 선생이 그때 전라도 도사, 요새 말하면 전라도 행정부지사 같은 거죠. 전라감사의 막료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주 금성관으로 불러서 그냥 아주 곤장을 쳐서 죽음을 그냥 목숨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연산군 애첩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온 도에 이목이 쏠릴 때 사실은 바로 우리 김계 선생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반정 의병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단 말이에요. 결국 그럴 때 그 박산 선생은 그러고 처연하게 그냥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바로 중종반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에서 중종반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숨겨진 선비 이 두 분을 우리가 말씀을 하면은 우리가 바로 박상 선생과 우리 김계 선생을 들 수가 있겠는데, 그래 바로 박상 선생이 바로 광주 서창 출신입니다. 광주 서창 출신으로 여러분들 지금 잘 알다시피 지금 서창 이렇게 그 영산강과 항룡강이 모이는 그 서창에 보면은 거기에 그분 묘소도 있고, 또 송정리에 가면은 그분을 모신 송호영당이라고는 그 조그만 영당
사당이 있습니다. 이 박상 선생은 아주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석천 이멍영 선생이라든지 면왕정 송순 선생이 다 박상을 스승 삼아서 공부를 했던 분이고, 하서 김인우 선생도 박상 선생한테 배웠던 것입니다. 또 한편 박상 선생은 매월당 김시습 시집을 다시 편찬을 하고 동국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하고 해서 아주 학자로서도 아주 큰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한다는 게 저도 처음이라 참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소촌 아트팩토리 공식 페이스북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드린 강의 내용을 토대로 깜짝 퀴즈가 나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역시 소촌 아트 팩토리 공식 페이스북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우리 호남 선비들의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비 열전 제작 지원의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였습니다.